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목표인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죠.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 은퇴 후에 어떻게 행복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입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은 60세에 은퇴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죠. 평생 일만 하다 보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하며 보내지? 라는 생각에 우울해졌죠. 그러다 우연히 자아 성찰이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10분씩 그날 있었던 일들을 되새기며 일기를 쓰셨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여러분,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아시나요?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를 자아 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또는 지금까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10분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의미 있는 관계 구축입니다. 박 할머니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70세에 홀로 되셨어요. 처음에는 외로움에 많이 힘들어 하셨죠. 남편이 떠나고 나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하지만 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죠.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지금은 그분들이 제 제2의 가족이에요. 함께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고민도 나누죠. 이제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강한 사회적 유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수명도 길다고 합니다. 놀라운 결과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알고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오랜 친구들과 연락을 주고받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보세요.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모임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입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교수님은 65세의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평생 학문에 몰두하셨던 분이라 처음에는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셨대요.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은 연구와 강의가 제 삶의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도예 강좌를 듣게 됐죠. 이 교수님은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로 도예를 시작하셨지만 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셨답니다. 흙을 만지며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도예가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아시나요?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는 플로우 이론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도전적인 과제에 몰입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등 관심 있는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감사와 긍정성 실천입니다. 최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은퇴 후 우울증을 겪으셨어요. 매일이 똑같이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감사 일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최 선생님은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작은 것에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죠. 아침에 맑은 하늘을 본 것,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것,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한 것 등 사소한 일들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최 선생님은 이 습관을 통해 점차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셨고 우울증도 자연스럽게 극복하셨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오늘은 어떤 감사할 일들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감사와 긍정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긍정심리학의 선구자인 마틴 셀리그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행복도가 현저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감사 일기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할 일이 많은지 깨닫게 될 거예요.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 할아버지는 60세까지 건강관리에 소홀하셨답니다. 젊을 때부터 술, 담배를 즐겼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60세가 되자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고혈압, 당뇨는 물론이고 허리 통증까지 생겼죠. 하지만 정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실천해 나갔죠. 매일 아침 30분 걷기,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등을 실천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명상도 시작했고요. 6개월이 지나자 정 할아버지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밝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겼고 매일 아침이 기대돼요. 건강해지니 삶이 더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행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신체는 행복한 마음의 기본이 되고, 행복한 마음은 다시 건강한 신체를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만 잘 지켜도 여러분의 삶은 크게 달라질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아 성찰과 자기 이해, 의미 있는 관계 구축, 지속적인 성장과 학습, 감사와 긍정성 실천,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 이 5가지를 잘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50대, 60대는 이제 인생의 전환점일 뿐입니다.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복은 안에서 오고 화는 밖에서 온다라는 말이 있죠. 이는 행복이 외부 환경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5가지 요소 중 하나를 선택해 이번 주부터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거나 오랜만에 옛 친구에게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습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행복한 삶을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채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복하고 의미 있는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